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해서 이제 특검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일 나와달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 안 나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전에 계엄 관련해서도 소환 요청했을 때 그때는 내 책에 다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 읽어봐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가서 얘기해줄 만도 한데 이렇게 안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공천 관련해서 당시에는 철저하게 배제됐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공천권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공천관리위원장을 내 맘대로 뽑았을 때, 내가 지명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그 자리에 앉혀놨을 때,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관련된 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당 대표랑 상의를 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막 그럼 지침받고 그러면은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은 거꾸로 떨어져 내려왔거든. 그래요? 네. 한동훈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윤이 시켰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추천한 사람들이 안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됐는데 그거는 사무총장이 막아서 그런 거예요. 사무총장. 사무총장의 실무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는 막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네.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당대표의 권한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비토권은 있어요. 아하. 안 된다고 자를 수는 있다. 얘는 안 돼. 이래버리면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뭐 3분의 2 이상 다시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면은 하게 돼 있는데 못 하겠다고 그냥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러니까 비토권만 있었지 네. 공천권은 없었다. 아하. 그래서 이철규랑 공천관리위원장이 대통령실하고 해서 전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좀 한동훈 대표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래요. 이제 안 되긴 할 수 있지. 그래서 부르는 장해찬 거예요.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장해찬을 안 돼라고 했을 때 네. 어디선가 장해찬 넣어줘야 돼라고 온 소리가 있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그 누구한테 이철규가 왔나요?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철규한테 물어봐라. 비토권을 이거.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 정보가 안 가겠어요? 비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김건희 픽이니까 비토권 행사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특검에서 확인하고 싶은 건 제가 볼 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넣어줘라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비토는 그런 게 있었느냐. 일단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강도 사건이 있는데 가서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이 집은 강도랑 안 맞게 너무 이게 파란 대문이야. 또 대문색이 좀 안 맞아. 이 집은 아닐 거야. 다 확인을 해봐야죠. 원래 한동훈 장관도 검사할 때 네. 그렇게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했다는 게 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갔는데 사실은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뭐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당연히 조사하면 여러 개 중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나와서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죠. 조사하는 건 네. 당연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내란 특검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일단 안 나가겠다. 정치적 분열을 노린 거다. 네. 물론 특검에서 좀 더 의욕적으로 앞서겠죠. 모든 특검이 사실 의욕적으로 앞섭니다. 그런데 그래서 과도할 수는 있지만 이걸 너무 정치적 프레임으로 볼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내란이나 당시 김건희 씨는 대표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본인이 아니다는 걸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특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네. 이철규 부위원장 그리고 그때 장동혁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였죠? 무슨 법조인 출신이었는데 네. 대학 교수인가? 대학 기억이 잘안 법학 나네. 무슨 교수였어요. 교수였는데 그 사람하고 당시에 이철규 부위원장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이 사람들이 알아요. 왜냐면은 일일이 보고를 안 받아 당 대표가 그냥 그럼 장동혁 대표를 불러야지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참고인이잖아요. 네. 안 나오면 되지 뭘. 굳이 안 나온다고 막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자꾸 거기에 저는 정치적 프레임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져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이 이미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을 선언했잖아요. 네. 근데 딱 안 나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거기 가서 절연을 선언했는데 지지층이 그러니까 국민의 보수 지지층이 싫어하는 특검에 가서 쟤네들이 이랬어요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런 정치적 파장 뭐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배신자 프레임이 있는데. 그렇죠. 배신자 프레임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냥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광역단체장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에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난관도 가서 하고 말을 해야 돼요. 난 그 뭐 그런 거 있지만 내가 가서
윤석열, 김건희 저라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돌파해 가야죠. 네. 근데 내가 참모라도 안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 프레임 아니, 자체가 특검이- 사진 프레임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특검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두 분이 의견이 좀 창피해 다르시네요. 주기 위한 것.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국내산 해산물을 당일 채취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보내드리는 통영 해물탕을 준비를 했습니다. 생물 활 전복과 소라, 가리비, 새우, 백합 등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 탕이 아니라 찜으로 드셔도 충분한 양입니다. 놀라운 가격 23,900원에 모십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지! 저희 다음 주 목요일 12월 11일 목요일 라이브 공개방송에 와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대된다. 더보기란을 삽입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몇 수 이름만 안 남았다면서요? 몇 수 안 남았어요. 아이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일주기에 국회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자,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버티기만 한다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다는 점.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모든 것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식 사과 어떻게 보세요? 좀 맞다고 봐요. 네. 맞죠. 말은 물론 맞다? 이제 뒤에 길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긴 했는데 어쨌든 사과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사과를 하고. 무조건 사과해야지. 그리고 저는 고 한동훈 전 대표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눈에 거슬렸던 게 있어요. 어떤 거요? 한동훈 전 대표도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습제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쭉 나중에 쓴 책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개항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불법 계엄 처음에 무슨 뭐 가짜 뉴스야 했다가 그래서 바로 그 김혜경 여사가 모는 차를 타고 와서 네. 국회에 다 물러섰는데 일단 본인이 체포되면 모든 게 끝난다. 네. 그래서 의원회관 뒤에 숲에 좀 숨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거기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해식 의원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죠. 만준호 의원 등이 와서 의원회가 좀 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의결정죽 찬 걸 보고 들어갔다.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때 의원들에게 얘기했던 게 내가 만약 체포되면 그 다음에 순번을 어떻게 짤 것인가. 20명까지 순번을 해놨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쥐부가 없어지면 가장 위험하니까 그렇죠.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단체방에 다 넣었대요. 자, 내가 만약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누구고 넘버 2가 또 체포되면 그 다음 누구고 쥐 순서를 그러면 네. 지정 당시- 생존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 행동들은 다 지부가 체포됐을 때를 대비한 행동. 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체포되면 안 되니까 일단 네. 기가 꺾이냐. 전략적 행동을 봐야 돼요. 그렇죠. 물론 상황도 그때 사실 겁도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행동한 거죠. 근데 자꾸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 숲제명이다. 무서워서 숲에 숨어 있었다. 이거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벌벌 떨길래 보내오자고 데리고 들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당시 어쨌든 가장 먼저 한동훈 그것도 여당 대표가 이 불법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약간 달라진 분위기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그날 저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한한연대에 손을 잡은 건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다음에 탄핵보다는 하야를 믿었다는 것도 좀 어리석었다고 보지만 일단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야가 서로 간에 그날 이런 걸 가지고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포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그렇게 얘기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그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그렇죠. 어쨌든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렇죠.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로. 그게 뭐 겁에 질려서 떨고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도 당시 역할도 한동훈 전 대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뭐 벌벌 떨고 있었다 이럴 필요 없는 거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지침 보고 또 그렇다라고 평가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뭐 국회의원보다는 본인 개인적으로 좀 더 큰 꿈을 꾸고 있으니 그럼 거기에 대고 본인 거기에 긁혀가지고 뭐 대통령 보고 숫제명이다. 사실 그건 목숨 좀- 걸고 계엄 네. 막아서 그것도 본인 찌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뭐 한동훈 대표도 그때 벌벌 떨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거기서 긁혀서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건 좀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서로 힘 합쳐서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거기서 서로 표결을 한 평가를 해야 거니까 돼. 그건 서로 그러니까 평가를 잘한 건 하자. 잘못했다고 잘했다고 서로 인정하고 맞습니다. 못한 건 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가야죠. 맞아. 네. 맞아. 사과한 거 잘했다. 잘했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소부터 메시지까지 대단히 고심하면서 준비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 하는 것도 어디 할까 그것도 대단히 좀 고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면피는 했다. 면피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가 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그 친한계가 성명서에서 이름을 좀 빠진 거는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세력을 확장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약간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여튼 한동훈에 참모라면 네. YS가 권력을 쟁취하는 그 과정들을 잘 연구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소수 민주계가 민정당에 들어가서 민자당을 만들어가지고 민정계를 와해시키고 네. 민정계 핵심 사람들 네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국민의힘이요, 그 찐윤들 원래 찐윤들 아니에요. 원래 찐박이었고 원래 찐 이명박이었어요. 네. 그렇게 그냥 계속 주류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내 편 만들어야 돼요, 몇 명은. 윤석열 흔적이 그렇게 세게 안 묻은 사람은 내 편 만들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한동훈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딱 그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원내의 세력을 만들어야 돼. 지금 한동훈계는 그렇게 뭐 선수가 높은 사람도 없고 네.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지역적으로 지역에 뭐 맹조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스카우트 해야지. 네. 그 이적료를 많이 주고서라도 스카우트 해야 돼요. 이럴 땐 돈 써야 돼. 돈 쓰는 거는 뭘로 하겠어요? 찾아가서 네. 설득하고 제 편 대어주세요. 수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걸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돈 쓰라고 하면 돈 쓸 수 있어. 그냥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 쓰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이 진짜 아니라 이 정성을- 마음의 돈을 써라. 네. 그렇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적료를 돈을 직접 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돈, 마음의 빚을 만들게 하시면 됩니다. 예의 바르게,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YS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